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어 코로케이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어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코로케이션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연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같이 연결시켜서 쓰는 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테니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다라고 읽었죠. 이렇게 테니스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치다처럼 테니스를 치다 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쓰는 표현들을 일본어에서 특별히 코로케이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로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한자 단어들, 관련어, 그리고 그 관련어나 한자가 나오는 코로케이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코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코진테키 다치바, 족세니 칸스르 고토바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진테키 다치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입장 혹은 경우에 따라서 속성, 족세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속성에 관한 그런 몇 가지 어휘를 살펴보고 이러한 어휘들이 어떠한 형태로 코로케이션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몇 가지 한자,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몇 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한자가 아비부자죠. 한국어로는 부라고 있습니다만 일본어로 음독을 할 때는 후, 훈독을 할 때는 치치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치치라고 하는 훈독을 하고 또 후라고 하는 음독을 하고 이렇게 읽혀지는 아비부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본어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비부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치치라고 읽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자 한국어로는 조부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요거를 소후라고 읽고 조부, 할아버지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후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의 오지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읽기를 조금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색깔을 바꿔 표현한 거고요. 집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자로는 실부라고 쓰여져 있고 일본어로 읽었을 때는 집부라고 읽습니다만 이거는 실부, 다시 말해서 친아버지를 읽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부라고 한자를 쓰고 읽었을 때는 기후라고 읽습니다만 이거는 의붓아버지를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양부, 양아버지를 일본어로는 양부라는 한자를 쓰고 요후라고 음독을 합니다. 이 요후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기후라고 하는 말 혹은 그 위에 있는 집부라고 하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집부라고 하는 말과 요후라고 하는 거는 실부냐, 양부냐라고 하는 뜻으로도 의미가 조금 상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거는 한국어로도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읽었습니다만 한자로는 백부라고 쓰고 오지 하면 큰아버지란 뜻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숙부라고 한자를 쓰고 일본어로 오지라고 읽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아버지, 경우에 따라서 삼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큰아버지 혹은 작은아버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일본어로는 양쪽 모두 다 오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자는 살짝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은요. 이후쿄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후쿄다이라고 할 때는 한자 자체는 이부 형제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이후니까 그야말로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일본말로는 이후쿄다이라고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로 부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요거는 후케라고 발음을 하고요. 아버지와 형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후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쪽의 혈통 부계라고 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치치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한자들 가운데서 집부라든가 후보, 치치카다 같은 경우에는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미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모 같은 경우에는 음독을 할 때 일본어로는 보 혹은 모로 음독이 되고요. 훈독은 하하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어미모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라고 하는 거 어미모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우리는 하하라고 읽습니다. 하하, 어머니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모 혹은 할머니를 일컫는 말, 조모라고 쓰고 일본어로는 소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소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오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어머니, 친어머니를 일컫는 말, 아까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부라고 해서 실부라고 한자를 쓰고 집부라고 읽었습니다만 친어머니를 읽을 때는 역시 실모라고 한자를 쓰고 발음은 지츠보라고 발음을 합니다. 지츠보 하면 친어머니를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의붓어머니라고 할 때는 기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의는 음독을 할 때 일본어로 기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기보 하면 따라서 의붓어머니를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어머니, 양모라고 할 때는 양모라고 한자를 쓰고 요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 부모님 양쪽 다 양부모님, 일단 뭔가 양어머니, 양아버지를 한꺼번에 일컬을 때는 일본어로는 요후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로는 백모라고 쓰여 있고 큰어머니란 뜻이 되겠죠. 일본어로 마찬가지로 오바라고 발음을 하고요. 작은 어머니 역시 발음은 오바라고 합니다만 한자로는 숙모라고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후교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이보교다이라고 읽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아버지 쪽의 혈통은 치치카타라고 했습니다만 어머니 쪽의 혈통을 일컬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하카타라고 읽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모계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친할 친자가 되겠는데요. 친할 친자 음독을 할 때는 싱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혼독을 할 때는 오야. 그 다음에 요 한자 다음에 시이라 친할 친자 다음에 시이라고 쓰여 있으면 시다시라고 읽고 동사로는 시다시무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친할 친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우리는 오야라고 읽습니다. 뜻은 어버이 혹은 부모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자로는 부친이라고 쓰고 아버지를 보통 치치오야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모친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는 우리는 하하오야라고 읽고 뜻은 어머니란 뜻으로 사용이 되겠죠. 다음으로 부모님 양쪽 모두를 일컬을 때는 한자로는 죄송합니다. 양친이라고 쓰고 발음은 료싱이라고 합니다. 발음해볼까요? 료싱. 료싱이라고 하는 거는 양친, 부모님을 일컫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그 다음에 있는 빨간 글씨로 쓰여진 한자인데요.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통 육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육친이라고 쓰고 발음은 니끄싱, 니끄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연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가까운 친족을 일컬을 때 우리 근친이라는 말을 한국어로도 씁니다만 근친이라고 쓰고 둘 다 한자를 음독을 하게 되죠. 따라서 킨싱 하면 근친,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친척 혹은 친족이라고 하는 거 한자 의미상으로는 친족이라고 한자 쓰여 있지만 친척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친족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를 음독을 해서 신조그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자야말로 친척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독을 하셔서 신세기라고 하면 친척 혹은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척을 일컫는 말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친류라고 쓰고 발음하면 신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속구나 신세기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친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친권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오는데요. 친권이라는 한자는 일본어로 신갱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타나는 한자는요, 아들 자자인데요. 예. 음독을 할 때는 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스로 발음이 되고요. 훈독을 할 때는 코라고 보통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아들 자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우리는 보통 코라고 읽고요. 의미상으로는 자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라고 하면 자식 혹은 뭐 그에 준하는 것, 동물이라든가를 일컬을 땐 알, 경우에 따라서 새끼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제1자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한자로는 요거는 발음은 나이시, 나이시라고 하면 첫째를 일컫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아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첫째를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다이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로는 장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장자, 경우에 따라서 장남을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초시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막내를 일컫는 말은 마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식이다 라고 해서 마시, 말자라고 쓰여 있긴 합니다만 막내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자, 아내와 자식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만 요럴 때 처자라고 쓰고 발음은 사이시, 사이시라고 하면 요거는 처자식을 일컫을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관계, 어머니와 아들을 이야기를 하죠. 모자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보시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친자다, 우리 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일본어로는 실제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한자로서 실자라고 쓰고 지씨라고 하면 친자식을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자를 일컬을 때는 일본어로는 요시라고 하면 양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시앵구미. 그래서 요시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양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앵이라고 하는 건 일본어에서 인연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쿠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맺는 거죠. 따라서 연탁 현상에 의해서 앵구미라고 발음이 물론 됩니다만 요시앵구미라고 한다면 양자결연, 즉 양자녀 따위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일본어로는 요시앵구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는요. 자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손, 일본어로는 시송이라고 일컬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 혹은 자녀, 자식을 일컫는 말, 일본어로는 코도모.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위에 자손까지는 전부 다 음독을 했습니다만 아이, 자식이라고 하는 코도모일 땐 코는 훈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들, 자식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스코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때도 무스코라고 코와 같이 훈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도모와 무스코의 경우에는 훈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들 자자가 나오는 단어들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그만큼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한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연년생을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토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연자라고 쓰고 이거를 토시고라고 둘 다 훈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년생, 토시고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쌍에다가 자자를 써서 일본어로 훈독을 합니다. 후따고라고 하면 쌍둥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갓난아이 젖먹이는 특별히 아가가 태어났을 때 아주 빨간색을 띠고 있죠. 따라서 아까고라고 하면 갓난아기 혹은 젖먹이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에 이을 개자라고 쓰고 이거를 둘 다 훈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마꼬라고 하면 데리고 온 자식, 의붓자식을 일본어로는 마마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 일상적으로도 조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외동 혹은 독자는 일본어로는 히토리꼬, 외동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막내라고 할 때 마씨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한자지만 사이에 조금 쯔가 들어가 있으면 스에꼬로
발음을 하고요. 요 초금 쯔가 없으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마씨라고 해서 둘 다 뜻은 막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막내, 막둥이라는 의미로 스에꼬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카딸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메이꼬, 그 다음에 조카, 남자 조카를 일컬을 때는 오이꼬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이라는 말은 여자 조카를 일컫고요. 오이라고 할 때는 남자 조카를 일컫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마마꼬라고 하는 의붓자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쯔레꼬라고 하는 거 역시 의붓자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쯔레루라고 하는 게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려온 자식, 의붓자식이라고 할 때 쯔레꼬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진 아이 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버려진 아이 일본어로는 스테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르라는 동사는 버리다라는 동사죠. 따라서 스테고라고 한다면 버려진 아이를 일컫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얻어다 기르는 자식, 양자를 일본어로는 다른 말로 모라이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산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독을 할 때는 낭 혹은 낭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훈독을 할 때는 산의 남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우리 보통 오토꼬라고 읽지요. 그래서 오토꼬, 음독을 할 때는 낭, 경우에 따라서 낭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남성, 사나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오토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장남이라는 한자는 초낭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음으로 차남이라는 한자는 진낭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남이라고 한자로 쓰여 있을 때는 산낭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사내 아이 혹은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난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아들 자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쓰여 있을 때는 난시라고 있지만 남아라고 한자로 쓰여 있을 때는 난지라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의미는 사내아이, 남자아이라는 뜻으로 의미는 같습니다만 한자를 읽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뒤에 아들 자자가 쓰여 있으면 난시, 아이 아자가 쓰여 있으면 난지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친, 아버지를 일컬을 때는 오토꼬야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토꼬라고 하는 건 훈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자 역시도 오야라고 해서 훈독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나오는 한자는요. 계집여자입니다. 요새 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이 한자의 경우 음독을 할 때는 조 혹은 경우에 따라서 뇨 혹은 발음을 길게 해서 뇨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훈독을 할 때는 온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매 이렇게 읽혀지는 한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등장하는 단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여자, 계집여자 한 글자만 쓰여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온나라고 읽고요. 뜻은 문맥에 따라서 여자 혹은 여성 혹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녀라고 한자가 쓰여 있는데요. 장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초조라고 읽고요. 뜻은 장녀 혹은 맏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녀라고 쓰여 있으면 한자로는 지조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삼녀 혹은 셋째 딸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삼녀라고 쓰고 산조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녀라고 할 때는 한자로는 요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자라고 할 때는 한자로 그야말로 여자라고 쓰여 있고 조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여자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조시다이가크라고 합니다만 그때 여자라는 말은 조시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아이 여아라고 할 때 또 다른 한자 아까 난시하고 난지가 있던 것처럼
조시에 대비해서 여아라고 쓰였을 때는 조지, 조지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모친이라고 썼을 때는 온나오야, 온나오야처럼 둘 다 훈독을 하고요. 뜻은 모친 혹은 어머니란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자의 음독과 훈독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열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에서 처 혹은 아내, 마누라를 일컫는 말로 쯔마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첫자를 쓰고 훈독을 합니다. 쯔마라고 훈독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온 한자 쯔마, 쯔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며느리 신혼 여성을 일본어로는 요메, 요메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 혹은 집사람이라고 할 때 위에 쯔마라는 말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것이 카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집가자하고 안내자를 써서 카나이라고 씁니다만 요건 아내 혹은 뭐 집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아비 부자가 있습니다만 요건 남편을 일컫고요. 한 글자만 쓰여 있을 때는 오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인데요. 쯔레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일본어로 쯔레아이라고 하면 요거는 배우자를 일컫습니다. 배우자는 일본어로 쯔레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위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신랑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묵고라고 하면 보통 사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일컫는 말은 일본어로 단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딸, 특히 미혼 여성을 일컬을 때는 일본어로 무스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무스메. 그리고 형이나 오빠를 일컫는 말은 아니. 형용자 한 글자만 쓰여 있을 때는 아니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남동생 혹은 아우라고 할 때는 아우 제자를 써서 오또오또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줄로 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줄 첫 번째 단어입니다만 언니 혹은 손이 누이를 일컬을 때는 아내라고 읽었고요. 자신의 어떤 누이 동생을 일컫는 말은 이모토라고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쿄다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자매라고 할 때는 시마이라고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누구누구라고 할 때 실이라고 하는 한자는 일본어로 지츠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기라고 하는 한자는 다른 사람과 부자, 형제 등의 관계를 맺음. 이런 거를 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손자를 써서 마고라고 하면 손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마고 앞에 히를 붙여서 히마고가 되면 증손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이라고 하면 조카를 일컫고요. 특히 남자 조카를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 제일 첫 번째 단어인데요. 여자 조카, 즉 조카딸을 일컬을 때는 메이, 여기다 메이꼬, 으꼬를 붙여서 메이꼬라고도 읽었습니다만 조카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해석이 잘못되었는데요. 이토꼬라고 하면 요거는 사촌입니다. 며느리 신혼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이토꼬라고 하면 보통 사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토꼬라고 했을 때가 사촌이었다면 하토꼬라고 하면 육촌, 형제자매를 일컬을 때 하토꼬라고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마타이토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아버지를 일컫는 말은 슈토라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슈토메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낮추어서 일컫는 말이 세가레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데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집안에 대를 잇는 거를 일본어로는 아또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남자들이 많이 쓰긴 합니다만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오후쿠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혈족, 친족 간의 관계를 일컫는 말로서는 아이다가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끼리라고 할 때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할 때 이런 끼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나니나니 도우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혈족은 아니나 혈연자와 같은 관계가 있는 일을 일본어로 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혈연관계라고 하는 한자는 일본어로는 겟츠엔카한께라고 하면 혈연이라는 한자 자체는 겟츠엔,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말은 칸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 혈연, 먼 친척을 일컫는 말로는 일본어로는 토행, n이 그야말로 토이한 거죠. 먼 혈연 관계인 거,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로는 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아라는 표현 일본어로는 호지라고 읽고요. 양자결연 앞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 결연을 맺는 것 자체는 앵구미라고 하고요. 양자결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요시 앵구미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실가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거는 직가라고 읽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은 직가라고 해서요. 생가, 친정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예를 들면 결혼했을 때 자신의 친정을 일컬을 때도 직가가 되는 거고요. 결혼한 남자가 자신이 태어난 본가, 생가를 일컬을 때도 직가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 엄마를 일컫는 말,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파파라고 하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마마라고 하는 용어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영을 하다, 자식들이 번성하다, 번영하다라고 할 때 항해라는 한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조 혹은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린 조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일본어로는 선조라는 한자를 쓰고 센조, 여기다 사마를 보통 붙이죠. 센조사마 하면 조상님이란 뜻으로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어쩌고저쩌고라고 할 때 시라고 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 사사로운 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일본어로는 와타쿠시고도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 큰 부자죠. 부호나 부저를 부호나 부자 일컫는 말 일본어로는 후고라고 읽고요. 개개, 하나하나, 낱낱 이런 말, 개개 이렇게 두 글자를 써서 일본어로는 코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본 단어라든지 관련어가 어떤 다른 동사라든가 아니면 앞에 다른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떠한 콜로케이션을 이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뛰어넘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치치오야오 코에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콜로케이션으로서는요. 육친을 여의다, 사별하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니쿠신오 나쿠스라는 표현이 육친을 여의다 라는 의미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통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둘째가 생기다, 둘째를 갖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후다리메노코 사즈카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코 사즈카루라고 하면 사즈카루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즈카루는 위에 하느님이라든가 누군가 신이든 삼신할머니든 내려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사즈카루라는 동사고요. 따라서 후다리메노코 사즈카루라고 하면 둘째가 생기다, 둘째를 갖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처자식을 우리는 먹여 살린다라고 합니다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 혹은 처자식을 부양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사이시오 야시나우라는 동사를 씁니다.
사이시오 야시나우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 혹은 부양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야시나우라는 말 자체가 기르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부양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선 하나의 덩어리로서 사이시오 야시나우라고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 처자식을 부양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며느리를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스코노 요메 혹은 뭐 요메라고도 읽기도 합니다만 보통 며느리라고 할 때는 무스코노 요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코로케이션인데요. 6번째로 소개할 것은 장남으로 태어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초난이 우마레르, 초난이 우마레르. 특별히 조사 니를 쓴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다라고 한다면 고노이에노 초난이 우마레르, 고노이에노 초난이 우마레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집을 보내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요메니다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장녀를 시집 보내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소조 요메니다스, 소조 요메니다스. 여기서 시집을 보내다라는 표현 자체는 코로케이션으로서 요메니다스. 조사 마찬가지로 니를 사용을 하고요. 요메니다스라고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시집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8번째로 묵고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었습니다만 사위를 일컫죠. 따라서 장가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본어로는 묵고니 하이루, 묵고니 하이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장가들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죠. 따라서 장가들다 일본어로는 묵고니 하이루라는 표현으로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9번째로 남편의 집,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댁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난나노 직가, 난나노 직가라고 하면 난나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 남편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직가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집, 생가, 여자로서는 뭐 친정, 남자로서는 본가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난나노 직가라고 하면 남편의 집, 시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위라고 하는 거 아까 며느리는 무스코노 요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위라고 할 때는 무스메노 묵고, 무스메노 묵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카, 특히 남자 조카를 잠깐 맡다 혹은 뭐 보살피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오이오 아즈카루, 오이오 아즈카루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르케이션에서 오이오 아즈카루라고 했을 때는 조카 아이를 맡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아즈카루라는 동사 자체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맡기다 혹은 보관하다 책임을 맡다라고 할 때도 아즈카루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조카 오이오 아즈카루라고 하면 조카를 살피다, 보살피다, 맡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토코라고 하는 거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죄송했습니다만 이토코라고 하는 건 사촌이죠. 따라서 사촌지간, 사촌 사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 이토코노 아이다가라, 이토코노 아이다가라라고 하는 코로케이션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가레라는 표현 기억이 나실까요? 자기 자식을 낮추어서 일컫는 말이 세가레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만 농부의 아들 혹은 농가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노카노 세가레, 노카노 세가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같이 하나의 세트처럼 보통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번째로요. 아까 아토츠기라고 하는 건 대를 잇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토츠기가 이나이에, 아토츠기가 이나이에이기 때문에 아토츠기가 이나이한 거죠. 그야말로 대가 뒤를 이을 그런 후손이 없는 집이니까 그야말로 대가 끊긴 집을 일본어 코노케이션으로는 아토츠기가 이나이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우리로 봤을 때는 한국어랑 조금 의미용법이 다른데 우리는 의의가 있다 없다, 뭐 사람 사이에 의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일본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친정명칭 같은 거를 일컬을 때 기리노 어쩌고저쩌고, 기리노 나니나니라는 형태로 혈족은 아니지만 혈연자와 같은 관계가 있는 일을 일본어로는 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기리노하하라고 할 때는 예, 정말로 원래는 피혈족 관계가 아니지만 어떻게 결혼이라든가 혼인에 의해서 그런 혈연 관계가 생겨난 거죠. 따라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기리노하하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고요. 예, 남자 입장에선 자신의 장모님을 예, 기리노하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혈연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예, 피가 섞였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겟센칸계가 아르, 겟센칸계가 아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먼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아까 먼 친척, 일본어로 토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디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아따루라는 동사를 같이 써서 토엔이 아따루 히도, 토엔이 아따루 히도라고 하면 먼 친척이 되는 사람,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토엔이 아따루 히도, 토엔이 아따루 히도라고 일컫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 아까 코지라고 하면 예, 고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고아와 양자 결연을 맺다, 고아를 양자로 받아들이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코지토 앵구미어스르, 코지토 앵구미어스르라고 하면 고아를 양자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 번영이라고 하는 거 아까 관련어에서 있었습니다만 항해라고 읽고요. 예, 자손의 번영을 바라다, 기원하다라고 할 때 시손노 항해오 네가우, 시손노 항해오 네가우라고 표현을 하면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네가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네가우라는 동사는 바라다, 기원하다라는 의미의 예, 동사이기도 하지요. 다음으로 예, 20번에서는 예, 아까 센조라고 하는 거, 예, 조상, 예, 선조를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선조 대대로의 무덤, 선산을 일컬을 때 일본어로 센조노 하가라고도 하고요. 센조 다이다이노 하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가라고 하는 건 무덤을 일컫는 거지요. 예. 자, 다음으로는요. 예, 여러 가지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인쇼, 예, 1인칭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 와타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와타시라고 할 땐 나, 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주로 많이 쓰는 1인칭 대명사로서는 보그라는 말이 있고요. 또 친구끼리 남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1인칭 예, 대명사가 바로 예, 오레라는 말이 있죠. 보쿠와 오레 둘 다 남자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특히 오레 같은 경우에는 예, 친한 친구나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다음에 지붕이라고 하는 거 한자는 자분이라고 쓰고 자기 혹은 자기 자신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나, 저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1인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올해도 그랬고요. 복구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와시도 그렇고 다 남자들이 쓰는 1인칭 대명사인데요. 여자들이 쓸 수 있는 1인칭 대명사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아까 와타시 혹은 요거를 약간 귀엽게 해서 아타시라고 하는 것 정도가 여성들이 쓸 수 있는 1인칭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와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남성들이 나를 일컫는 표현으로 쓰는 1인칭 대명사인데요. 요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고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와시, 예, 할아버지들을 조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레와레라는 표현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 2인칭에 관한 예,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예,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운 표현은 아나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따, 당신, 뭐 경우에 따라서 귀하, 문맥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일컬을 때 여보라고 할 때 아나따라는 말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안따라고 할 때는 예, 아나따보다 조금 격식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과 조금 싸움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안따 이러면 조금 예,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이 키미, 군자를 써서 키미라고 하면 그대, 문맥에 따라서 자네, 너라는 말로 사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마에라는 말도 너, 자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요, 예, 키미라든가 오마에라는 건 남자들이 보통 쓰는 거고요. 여자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찌라라고 할 때는 그쪽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타크라는 말도 전화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신 혹은 문맥에 따라서 남편, 귀하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미나상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쇼궁이라고 할 때는 제군 혹은 여러분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인칭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산이쇼 3인칭에 관련된 호칭인데요. 먼저 남자 영어의 히에 해당하는 거 카레라는 거 아실 거고요. 영어의 쉬에 해당하는 거는 카노조. 특별히 카노조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일컬을 때도 카노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야쯔, 아노야쯔와 이런 말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셨을 텐데요. 야쯔라는 말은 사람, 문맥에 따라서 사물을 막대게 부르는 말, 그 자식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렌즈라고 하는 말은 한패, 동아리, 동료를 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할 땐 고노히토, 요거를 조금 격식을 갖춰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고노가타, 요거를 격식을 확 낮추어서 고노히토라는 말을 상대방을 낮추어서 이룰 때는 막대게 부를 때는 코이츠라는 게 가능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노히토 격식을 높여서 이룰 때는 소노가타, 격식을 낮출 때는 소이츠라는 말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노히토 같은 경우에도 저분이라고 할 땐 아노카타, 그에 반해서 저 녀석이라고 할 때는 아이츠라는 말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칭인데요. 아버지, 아빠를 일컬을 때는 치치 혹은 오토상 이렇게 부르시게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파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성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는 오야지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오야지라고 하면 보통 성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오야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일컬을 때 어린아이들은 특히 토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아버님이라고 할 때 오토상을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오토사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라고 할 때는 하하 혹은 오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마마라는 말도 엄마라는 말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는 오후쿠로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를 일컬을 때 마마라고도 합니다만 카짱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격식을 높여서 어머님이라고 일컬을 때는 오카사마라는 상 대신에 사마라고 하는 존칭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형, 오빠, 아니라고 합니다만 자신의 그 오빠,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니짱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오빠를 부를 때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형, 형님이라는 거에 아니끼 혹은 니상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라버님과 같은 뉘앙스로서는 오니사마라는 말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니나 누이를 일컫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특별히 자기네 언니를 부를 때는 오네짱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누나 혹은 누님이라고 할 때는 아내끼 혹은 아내상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님 혹은 언니님이라고 쓰여있지는 물론 않지만 격식을 갖추어서 이야기할 때는 오네사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컬을 때 조부, 조모라고 쓰였을 땐 소후 혹은 소보라고 일컫습니다만 할아버지, 영감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오지상 혹은 오바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